안녕하세요. 방구수 월트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시 55분, 9월 23일이네요.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서. 일단 빨리 진행하고, 영상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들 좀 볼게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일단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시고, 본인의 마음, 본인의 마인드,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 주가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내가 급등주를 따라 들어가지 않겠다는 마인드. 이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페이크인지 이게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건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걸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뭐 틈틈이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기업 공부도 하고 재무제표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 물린 종목이 너무 많으면 일단은 지금은 지수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물린 종목이 만약에 많다면 유망 섹터 좋은 섹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섹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방산이나 자율주행, 제가 얼마 전에도 모트렉스 한번 추천드렸죠. 그런 자율주행이나 방산, 그리고 조정 많이 받았던 바이오, 대표적인 게 HLB 그룹이 있겠죠. 그리고 뭐 없다가 새로 만드는 거, 새로운 뭐 신 소재를 만든다든지 제품을 만드는, 뭐 이번에 코리아 FT 한번 추천드렸는데 그런 종목이라든지, 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닌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재무제표가 그 회사가 괜찮다면 재무제표는 이제 깊이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이 기업이 꾸준히 흑자가 나는지 뭐 예를 들면 한미글로벌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한미글로벌이 아니라 휴마시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월봉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많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이런 아마 경우가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기업이 유보율이 이렇게 높다든지 지금 10,000%가 넘어가죠. 엄청난 유보율을 가지고 있으니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바닥에 있다면 혹시나 고점에 물려 있으시다면 이렇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는 기업은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언젠가는 올 거니까 물타기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주가가 12,100원인데요. BPS가 12,1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거의 이제 주가가 같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식에 물려 있으시다면 뭐 거의 바닥이죠. 이러한 형태에 있다면은 매수를 하는 거 괜찮죠.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이제 RSI를 본다든지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본다든지 하면 같이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좀 매수를 진행해 나간다면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휴마시스 한번 볼까요? 휴마시스 지금 차트는 일단은 저점 바닥이죠. 저점 바닥인데 다만 얘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일단 하나의 큰 상승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냥 이제 추세 자체가 다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고 있죠. 추세 반등을 하는 이런 이제 변곡점이 한 번씩 나와줘야 되는데, 변곡점이 나왔다가도 이렇게 맞고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휴마시스를 뭐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도 변곡점이 한번 나왔고 변곡점이 나왔지만 계속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과연 기업값 가치는 안 좋아졌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아마 세력들도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전히 뭐 OBV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추세가 살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추세가 죽은 애들은 그 전자 같은 거 보면 이제 추세가 죽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추세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빠지면서 뭐 같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거는 이제 매수를 하면은 계좌가 까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이렇게 이제 뭐 유보율이나 뭐 적당한 매출이 나온다든지 뭐 부채도 없고 하면은 뭐 ROE를 보면이 말도 안 되는 ROE가 지금 나오고 있죠. 100%가 넘어가는 ROE는 또 생전 처음 보네요. 순이익률이라든지
뭐 ROE가 이렇게 높다는 건 이 자금 출자를 했던 주주들의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뭐 영업이익률도 60% 50% 나오는데 무서울 게 없잖아. 이런 회사가 근데 주가가 바닥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은 뭐 이런 자리 25,000원에 물려 있는데 뭐 여기까지 지금 빠졌다. 뭐 마이너스 한 60% 됐다. 이러면은 진짜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여전히 이제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죠. 더 이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물린 종목 많아요. 예, 저도 지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도 수익을 내는 종목도 계속 나오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업 가치가 좋으면 버티고 계속 빨간불인데 이게 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싶으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원금을 다시 막 그 복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원금이다 라는 생각으로 좋아질 만한 섹터 뭐 조선주라든지 뭐 태조 이방원인가 뭐 그 있던데 태양광 방산 이는 뭐죠? 2차전지인가? 2차전지 조선 뭐 이런 그 걔네들 있죠.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애들이면은 좋아질 기미가 있으면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안 가져가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일단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든 기본적인 거는 일단 원자재를 납품을 하는 업체들 예를 들면 에코프로 비임 같은 업체가 있겠죠.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20만 원을 갈 거라고 했는데 시총 15조 원 갈 거다 했는데 지금 그때 영상 올렸을 때가 그게 이제 시총이 12조였던 것 같아요. 11조인가? 포스코 케미칼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시총이 14조가 됐죠, 벌써. 예, 16만 원대에서 말을 했는데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더 성장할 거고 얘는 확실히 텐베거를 갑니다. 뭐 한 30만 원도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상승 주도주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바닥에서 그 이제 그런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있죠. 제 생각에는 시노펙스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분리막 개발을 해냈잖아요. 주가를 지금 쫙 빼고 있죠. 예, 이거 지금 앞에 매집돼가지고 매집이 됐어요. 지금 매집이 됐는데 굴파기를 하고 있다.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는 이제 이런 쌍바닥이 나왔을 때, 이런 쌍바닥, 쌍바닥 찍고 이렇게 쌍바닥 찍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매수했다면은 제가 근데 이때도 추천드렸잖아요. 시노펙스는 맞죠? 이때도 떨어지기 전부터 추천드린 것 같아요. 시노펙스는 모아가시라, 모아가시라, 계속 모아가시라 했습니다. 어, 자, 자, 이 계속 추천드린 그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다시 됐는데, 여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OBV가 많다는 거는 이제 주체 세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이렇게 뺐다는 거는 굴파기를 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거죠. 앞에 매집은 다 됐고 이런 거는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텐베거를 갈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로 시노펙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바닥이라면 이제 이 저점 2240원에서 여기까지 뺄 수도 있겠죠. 2240원에서 뭐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도 지금 아래꼬리를 달았는데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뭐 아래꼬리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니까 여기도 지금 바닥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얼마나 뺄지는 그 저것들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큰 비중이 아니라 분할 매수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뭐 가져가면은 그를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도 있고 복구를 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명쾌한 대답이 됐을까요? 음. 저도 처음에는 뭐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매수했던 게 아마 삼성물산 전에 삼성모직인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으로 합병이 됐는데 그 전에 아마 그거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수익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처음 투자하는 게 이제 그 초심의 행운인가 초보자의 행운 해가지고 한 30%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자만심에 빠졌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급등주 들어갔다가 이제 2천만, 3천만 원, 2천만 원이 3천만 원 좀 안 되게 벌었다가
뭐 300만 원인가? 400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반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벌었다가 또 떨어지고 또 벌었다가 또 떨어지고 이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뭘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된 공부도 안 됐었고 마인드가 들쑥날쑥했다. 예, 조증 걸린 것처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그 AI처럼 예, 분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면은 도파민,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게 아마 분비가 돼요. 그래서 수익을 냈던 그 기억, 그 이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중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쨌든 이제 불로소득으로 투자를 해서 불로소득으로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을 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뭐 내가 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됐다. 그럼 이 300만 원 정도는 좀 기회비용이 있다는 생각으로 급등주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돈을 날리고 계속 급등주 하다 어느새 이제 계좌 원금보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 못 관리고 또 급등주 들어가고 도박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항상 이거를 강조를 드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입니다. 희노애락, 예, 이제 도파민, 이 자극, 외부의 자극, 수익을 냈던 거에 대한 자극, 수익을 내지 못한 손실을 냈던 거에 대한 자극에 대다수의 이제 투자자들이 처음에 휩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급등주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대출도 뭐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비투를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이 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쪽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지향하는 순간부터 수익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1300만 원이 됐을 때 이 300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마음을 여러분들 항상 감정 없는 사람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게, 이성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300만 원을 만들었다. 그 당일날 바로 내가 관심이 있던 종목에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1300만 원으로 1300만 원 그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기 아무런 법칙이 없죠. 그러니까 뭐 분산 투자하지도 않았었고, 예. 수익을 내면은 원금 뭐 이제 수익을 낸 자금을 빼겠다는 그런 뭐 이제 실생활에 쓰겠다 이런 법칙도 지키지 않았었고, 이 이제 다시 들어간 다른 주식이 뭐 좋은 자리에 있는지 그런 것도 대충 이제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정말 딱 내가 원하는 그 시기가 온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알지 않고 내가 여기서 1300만 원이 됐으니까 여기서 또 한 30% 내면은 나는 또 한 1700만 원 되겠네 막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있나 안 나죠. 그러니까 아무런 법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감정으로 두 번째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마인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접하는 이 마인드를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식 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저는 여러분들이 참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약간 감동을 받았달까? 예, 좀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실남편님 SPG 레인보우 하나요로 제가 다 추천드렸고 계속 매집을 해 나가라고 했던 종목들이죠. 100% 이상 수익을 계속 보고 계신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예. 자, 이분은 제가 던지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장기 투자로 던지는 종목은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고 몇 년 사세요 이렇게 하고 뭐 또 한 달 뒤에 또 사세요. 가끔씩 누가 물어보면은 매수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 애들이 이제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요로가 있을 거고요. SPG 레인보우 이런 거는 이제 그 스윙 중장기 이런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려 했고 반도체가 발달이 된다? 반도체가 발달이 되면은 그 작년에는 사실 거의 반도체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그때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뭐가 또 발달할까요? 메타버스가 당연히 발달되겠죠. 메타버스, AR, 증강현실, XR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또 AI가 발전이 될 거고, 로봇도 발전이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반도체가 발전이 되면 당연히 로봇도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뭐 또 관련돼가지고 또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MLCC 관련주들도 뭐 수익이 좀 좋아질 거고 로봇이 발전되면은 이런 뭐 감속기라는 SPD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좋은 기술 갖고 있는 레인보우가 워낙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질 거고 반도 로봇 관련주를 그래서 추천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도움 로봇을 우리가 도움 로봇이라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뭐 트랜스포머나 그 AI인가? 영화 막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 같은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파동을 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파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파동 칠 때마다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고점 오면 매도를 하고 바닥 오면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은 당연히 100% 수익을 넘어야 되겠죠. 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한국전력은, 근데 한국전력은 기업 내부에서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을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이고 인사 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 고액 연봉으로 가져가는 그런 이제 임직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한국전력이 그 이제 공기업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 사실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은 좋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테마로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한국전력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 주변에 한 1000%씩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내시는 분이 한국전력을 저보고 매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기준에는 안 맞아서 매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과연 충분히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저는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네가 이제 뭐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사실 흑자가 나기 위해서는 음 전력 그 소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일단은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전기세 비싸다는데 더 올려야 돼요. 사실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많아지고 있죠. 전기차가 많아지는데 지금 좀 전기세가 올랐다 지금 지금의 가격으로도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전기차 관련해갖고 배터리도 뭐 충전하는데 너무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거의 이제 수소차랑 전기차의 가격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소 충전하는데 지금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저기 한 7,000원 정도 안 합니까? 7,000원. 그러니까 전기 이것도 이제 좀 인프라가 빨리 공급이 돼가지고 한 5,000원대, 4,000원대로 낮춰져야 돼. 4,000원대로 낮춰져야 되고 전기도 3,0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이게 개선이 되지. 지금은 힘들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저는 투자를 안 해서 죄송하지만 2,400원이면 2,400원. 근데 이거 뭐 오지 않을까요, 한번? 일단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지만 한 번쯤은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렇게 투자 자금이 크지 않다면 일단은 한번 버텨보시고 도전 비중 왜 이렇게 높이 샀지? 왜 이렇게 높이 샀어요? 아, 어쨌든 지금 바닥이니까 반등을 한번 노려봅시다. 예, 일단은 한 번 해먹었거든요. 한 번 주인공이 한 번 됐죠 도전 비전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올린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또 차트 보면서 2차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바로 일단 이거는 여기서 끊고 가.